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항상소득 매월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고정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1억을 벌었다, 5억을 벌었다, 자산을 30억을 구축했다, 갖췄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네 현실에서 10억 자산가, 3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20억짜리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예를 들어 5억짜리 뭐 고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뭐 한 5%짜리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분은 좋죠. 부자가 됐다라는 느낌, 고소득 중산층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5억짜리 고배당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건 1년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래도 한 2천만 원 가량이 꾸준히 계속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2천, 내년에도 2천, 그 다음 연도도 2천. 물론 배당 금액이 등락폭이 있어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그의 일정한 금액들이 매년 들어온다라는 건 되게 큰 힘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온 배당금을 써도 내년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이 부담이라는 것들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은 20억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5억 정도의 고배당 우량주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같이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비중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희한한 게 10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거, 20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거는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되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1년 안에 벌 수 있는 뭔가는 좀 과대평가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5천만 원을 뭐 2억 3억 만드는 이런 그런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5천만 원을 이제 고배당 우량주나 아니면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굴려서 20년 뒤에 그 5천만 원이 뭐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는 건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그런 것보다는 5천만 원으로 1년 안에 2년 안에 2억 3억을 벌 욕심 때문에 실제로는 일을 걸어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년 안에 2억 되는 게 쉽습니까? 매우 드물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낮은 그런 것에 베팅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결과물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5천만 원이 3천만 원 되고 2천만 원 되고 500만 원 되는 경우가 흔하죠. 확률적으로 봐도 그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더 현명하겠습니까? 고배당 우량주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춰 놓는 게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고 좀 더 실현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좀 덜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영리한 모습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좀 더 안전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아주 크게 아주 많은 것들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기는 좀 어렵죠. 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시도하고 도전하고 해야죠.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제 100만 원으로 그 고이자를 주는 채권 7%짜리 채권 집어넣으면요, 1년에 100만 원 집어넣으면 1년에 실수령액으로 한 6만 원 생기는 겁니다. 6만 원. 그러면 분기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면 분기마다 15,000원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요 1년에 30만 원, 1000만 원, 1년에 60만 원, 분기마다 합치면 분기에 한 15만 원씩 생기는 겁니다. 1000만 원은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큰 돈입니다. 1000만 원을 그 7%짜리 고배당 채권에 넣어서 분기에 15만 원씩 받는다라는 거.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기에 15만 원이다. 1년에 60이다. 월로 치면 5만 원인 거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고이자 채권에 넣어서 월에 5만 원을 확보한다라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월에 나오는 5만 원을 또 재투자해서 채권을 또 사고 채권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경제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꼭 경제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뭐 작지만 이제 꾸준히 이제 정기적으로 돈이 이제 나온다라는 건 되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갖춰 나가면 나중에는요 1,000만 원이 1억이 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채권 이자로 600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월에 그러면 월에 150, 분기에 150만 원이고 월에 50만 원이고 월에 50만 원이 적냐고요. 매우 큰 금액입니다. 1억의 채권을 굴려서 1년 이자가 600만 원이 나온다. 분기에 150만 원이 나온다. 월 평균 월에 50만 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권을 만들어가고 축적해 나가면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자. 가능한 범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애쓰고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면 그러면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축적이 돼서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당장에 볼 때는 별로 티가 나는 것 같지 않고 적은 것 같고 아이 고작 그거 해가지고 뭘 티도 나지도 않는데 뭘 그거 가지고 하냐라고 스스로 폄하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고 움직여 나가다 보면 그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1,000만 원 채권 이자 1,000만 원 채권으로 1년에 채권 이자 수익으로 60만 원 분기에 15만 원씩 받는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면 그게 이제 불어나서 우리의 노후를 진짜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래 월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채권 이자로 꾸준히 꽂힐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도 정말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100만 원이 뭐 엄청난 이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한방에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축적하려고 하면 이만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고 축적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돈을 바라기보다는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매월 적어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KTNG나 동서나 한국셀석유나 뭐 이래저래 매우 뻔해 보이지만 그 뻔해 보이고 고배당을 주는 주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주식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